자, 이제 너희들 이제 1학 한번 보자. 자, 지금 66페이지.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첫 번째 시간은 이등변 삼각형과 직각 삼각형의 합동이야.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것들을 조금 먼저 기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의 합동 조건 기억해? 삼각형의 합동. 합동 조건 몇 가지 있지?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뭐? S, S, S 합동, S, A, S 합동, A, S, A 합동. 요거 기억하죠? 그지? 기억이 안 나면은 다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내가 여기다 적었는데 니들은 지금 아무저도 손에다가 연필 잡고 쓰는 놈이 없잖아. 이거 다 기억해? 기억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뭐야? 변 세 개가 변의 길이가, 세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야. 얘는 뭐야? 두 변과, 그리고 뭐? 두 변과 뭐가 같아야 돼? 그래, 끼인가. 아무도 지금 모르잖아. 적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 기억 못하고 있다니까. 두 변과 끼인각이 같은 경우야. 어떤 두 변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있는 요거 사이각이라고도 하고 끼인각이라고도 하죠. 두 변과 끼인각이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삼각형이 같다라는 거야. 얘는 뭐야? 하나의 변과 양 끝각이 같은 거야. 자, 이것이 같으면 이런 형태가 같아지면은 두 개의 삼각형이 어떻다? 똑같은 삼각형이다. 합동이다. 세 변의 길이, 세 변의 각도가 똑같은 뭐다? 삼각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이거 뭐야? S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거잖아, 결론적으로. 변. 그리고 A는 각. 그러니까 변 세 개가 같은 거, 변 두 개와 그 사이에 있는 각이 같은 거, 하나의 변과 양쪽에 있는 각이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있잖아. 우리 수학 교육 체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거를 앞에서 배웠던 걸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 다음 걸 배워.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고 직각 삼각형의 합동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될 거야. 알았지? 기억을 해야 돼.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저렇게 우리가 세 개의 합동 조건이란 게 갖춰져 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번 개념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하고 가자.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지금 2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걸 내가 하나 얘기해 줄 테니까 잘 기억해. 여러분들 도형을 할 때 어떤 정의라는 게 있어. 어떤 정의라는 게 여러분한테 주어질 거야. 그리고 그 정의에 따른 성질이라는 게 있어. 요거 두 개가 있어.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구분을 해야 돼. 자, 이를테면 정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기하면 돼. 왜냐?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야.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라고. 자, 이등변 삼각형도 지금 바로 그 정의와 성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정의와 성질 모두 다 전부 다 조건이 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등변 삼각형 갖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앞으로 지금부터 얘기하는 너희들한테 얘기해주는 모든 이런 도형에 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따르게 될 거야. 정의라는 게 존재하고 그 정의에 따른 그 도형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올 거야. 그럼 정의 또는 이 성질들은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나올 거고 이등변 삼각형의 이 정의에 따른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올 게 될 건데 이 정의와 성질들은 결국 뭐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야.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지금부터 나오는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뭐 평행사변형 여러 가지 뭐 사각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뭐 내심 뇌심 다 똑같아. 정의, 뭐 작도법, 성질 이런 것들이 다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이 구분해가지고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정의가 뭐야? 이등변 삼각형 정의. 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그냥 그 이름에 정의가 들어가 있어.
변이 같은데 몇 개가? 두 개가. 2개. 2 등변 삼각형이야. 2 숫자 2 등변 같은 변 두 개가 있는 삼각형. 2 등변 삼각형은 변의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이게 뭐야? 2등변 삼각형의 정의야. 2등변 삼각형의 정의. 그러니까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어. 근데 세 개의 변 중에서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럼 이유 없어. 걔는 그냥 무조건 뭐야? 2등변 삼각형인 거야. 그냥 무조건 2등변 삼각형.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2등변 삼각형을 어떻게 그려? 보통 이렇게 그려요. 보통의 경우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도록 그리는 게 보통이야. 여기를 우리가 A, 얘를 B, 우리가 한번 C라고 한번 두어보자. 그러면은 정의는 뭐야? 2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그냥 얘야.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2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할 때 이 같은 변의 끼인각,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한다? 여기 나왔죠? 꼭지각이라고 합니다. 얘를 꼭지각이라고 해요. 이걸 왜 꼭지각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렇게 결정이 됐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그냥 얘는 꼭지각이야. 그냥 이 꼭지각에서 마주보는 이 변, 얘를 뭐라고 해? 얘를 밑변이라고 그래. 얘를 밑변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 우리가 보통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밑변 같은데 만약에 2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 2등변 삼각형에 같은 두 변의 길이는 얘랑 얘야. 여기서 밑변 어디야? 얘가 아니야. 얘가 밑변이야. 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거 뭐 나한테 토를 달지 마. 얘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얘가 밑변이야, 그냥. 알겠지? 밑변은 얘야. 그러니까 얘를 밑변이라고 하고 이 밑변의 이 양 끝각을 뭐라고 하면은 그냥 밑각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약속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나왔어. 정의가. 2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고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2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면서 그때 얘를 꼭지각, 얘를 밑변, 얘를 밑각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밑변의 양끝각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한 각도를 구하는 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기억하고 가야 될 거, 이게 뭐 밑에 보면 막 바빠 꿀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던 것 중에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걸 무슨각? 외곽이라고 그러죠. 이 한 외곽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을 해? 다른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죠? 그죠? 이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되게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이야. 여러분들 기억해. 이 각은 얘 더하기 얘야. 왜 그럴까?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몇 도죠? 180도죠? 평각의 길이가 각도가 몇이죠? 180도예요. 그러니 봐봐. 얘 더하기 얘 하면은 뭐가 되면 얘 세 개 더하면 뭐야? 180도야. 그리고 얘 더하기 얘 해도 180도잖아. 그러니까 당연하게 얘랑 얘를 더해주면은 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외곽의 어떤 정의로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개념 개념 1에서 뭐? 2등변 삼각형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학습을 했어. 자, 두 번째 뭐야? 개념이 거기 딱 나왔잖아. 뭐라고 나왔어? 2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나왔죠. 자, 얘가 지금 정의가 요구로 했어. 정의는 2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2등변 삼각형이라고 해.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떤 성질들이 있을 텐데 이런 성질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보자. 자, 첫 번째.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증명을 할 거야. 첫 번째, 2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자, 여기 있는 이 밑각, 요 녀석하고 요 녀석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야. 이런 특징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두 번째. 자, 이 꼭지각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자, 요거예요, 요거. 자, 일단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이등변 삼각형, 자, 삼각형의 3개의 변 중에서 2개의 변이 같다, 길이가 같다, 이게 정의고, 그거에 따른 성질은 첫 번째 두 밑각의 크기가 같거나 같고, 그리고 꼭지각, 자,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이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이거 두 개, 이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야. 첫 번째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두 번째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건 성질이야. 자, 이런 정의에 따라서 나오는 성질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정의 하나와 성질 2개 같은 경우는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뭐가 되는 거야?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돼도 어떤 삼각형이 얘를 만족시켜도 걔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얘를 만족시켜도 이등변 삼각형이야. 얘를 만족시켜도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것을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증명은 간단합니다. 자, 어떤 이등변 삼각형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 자, 이등변 삼각형이야. 자, 얘랑 얘가 같아. 그러면 일단 뭐 꼭지각의 이등분선. 자,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뭐야? 이 꼭지각을 정확하게 2개로, 같은 각으로 2개로 나눴다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냥 쭉. 자, 얘가 수직 이등분이 되는지, 얘가 수직인지 이등분이 되는지 우린 지금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각하고 이 각을 같게 만들어 주겠다. 딱 요거 하나밖에는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을 내가 삼각형 A, B, C라고 하고 얘를 M이라고 한번 더 볼게. 자, 삼각형 A, B, C라는 녀석, A, B, 자, M이라는 녀석이 있고, 삼각형 A, M, C라는 녀석이 있어.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있고, 요 삼각형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요 길이랑, 다시.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죠? 그렇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에서 한번 보자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요. 같지? 그리고 자, 요 가운데 있는 요 녀석. 당연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에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길이가 당연히 같겠지. 똑같은 선이잖아. 같은 놈이야. 그리고 봐. 이 길이가 같고 사이각. 이 길이가 같고 사이각이 돼. 그러면 얘랑 얘는 뭐가 됩니까? 요거죠.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같은 합동인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지? 얘랑 얘가 뭐라고? 합동이라고. 똑같은 놈이라고. 똑같은 놈. 그럼 당연히 자,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합동이라며. 똑같은 녀석이야.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놈이라며. 길이도 똑같겠지, 당연히. 그지? 그리고 봐봐. 이 각도랑 이 각도도 똑같겠지? 그지?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똑같은데 얘네 둘이 합치면 180도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얘는 90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지? 자, 이게 여러분들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각의 이등분선 하나를 그렸을 뿐인데 얘네 둘이가 합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냈고 이런 합동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두 밑각이 같다. 그리고 여기서의 여기서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는 조건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성질까지 나온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고사에도 되게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냐면은 증명 문제로. 증명 문제 있잖아. 증명 딱 나온 다음에 중간에 빵빵빵빵빵 뚫어 놓은 다음에 얘가 뭐 무슨 SAS 합동인지 SSS 합동인지 저거 몰라가지고 틀린 애들이 많아. 내가 여기서 지금 수업할 때 내가 왜 저걸부터 얘기를 해주냐면은 니들 다 까먹고 있어서 그래.
그래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시험제로 나왔을 때 이 녀석인지 이걸 못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걸 기억을 하라는 거고, 이것도 지금 내가 방금 증명을 해준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요것은 진짜 중요하고 여기서 무조건 아마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아시겠죠? 자, 개념 3과 개념 4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개 지금 자주 나오는 문제들만 가지고 그냥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자, 개념 3 같은 경우는 자, 요런 문제예요. 뭐냐면은 자, 요렇게 요런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를 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하나를 주고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줘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얘랑 얘가 같다, 이런 식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주고, 이 길이랑 또 이 길이가 같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등변 삼각형을 주는 거. 이거 되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기억을 하라는 거야.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두 밑각이 같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x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도 x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여기가 뭐가 돼? 2x가 되겠죠? 그지? 아까 얘기했잖아. 얘랑 얘를 더한 게 얘라니까. 그지? 외곽이잖아.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외곽이 되는 거잖아. 얘가 외곽. 그러니까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 녀석이 2x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도 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밑각, 여기가 또 같을 거야. 얘가 2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주냐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줘요. 여기에 대한 문제. 그럼 이 녀석은 전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큰 삼각형의 외곽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x와 2x를 더한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3x가 될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게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각도, 이렇게 이거지. 이 각도를 주고 나서 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자, 이 각도를 주고 나서 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좀 하나 정도 암기해 두면은 조금 편리한 녀석 하나 알려줄게. 만약에 어떤 이등변 삼각형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어. 내가 수치를 암기하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하러 왔을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수치를 막 쓴다겠다는 소리와 같아. 이게 왜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한 대 얻어 맞는 거야. 그때부터는 내가 가르쳐 줬을 때 이런 수치를 외워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외우세요, 제발. 자, 이게 조금 그림이 이상할 것 같아. 이거는 조금 뚱뚱한 녀석이 나왔고 좀 얄쌍한 녀석이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고, 그지?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고, 얘의 두 개의 각도가 같고, 그리고 실제 이 큰 녀석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수치를 외우고 있읍시다. 뭐냐면은 36과 72라는 수치를 외우고 있읍시다. 이런 형태가 딱 나왔어. 이거밖에는 안 나와요. 무조건 얘밖에 안 나오게 돼 있어. 자, 이거 한번 이거 외우고 있으라는 소리야. 이게 보면은 67페이지 개념 4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의 중간에 있는 그 녀석이에요. 얘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 녀석이에요. 자, 봐봐.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삼각형 전체에서 내가 일단 얘를 뭐로 둘 거냐면 얘를 x라고 둘 거야. 이 녀석을 x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럼 여기도 당연히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뭐가 되냐면은 x가 될 거야. 전체적으로도 뭐가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여기는 몇이 되냐면은 2x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몇이 됩니까? x 더하기 2x가 되니까 3x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최종적으로 봅시다. x, 2x, 2x 총 몇이야? 5x죠. 5x. 얘가 뭐야? 삼각형 전체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얘가 180도가 될 것이고 x가 뭐가 되냐면은 36도가 됩니다. 36도가 될 거야.
36도가 돼. 그럼 봐봐. 여기가 36도가 되고 이 녀석은 2배니까 몇 도가 돼? 72도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얘가 36도가 되고요. 이 녀석이 72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네 둘의 각도를 이등분, 이 녀석의 각의 이등분선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또 다른 이등변 삼각형을 안쪽에 갖고 있는 이런 삼각형이 나오면은 꼭지각, 자, 꼭지각이 몇 도냐? 36도가 되고 밑각이 72도가 되는 그런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내가 이건 그냥 막 쓴다는 소리야. 그냥 막 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외우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저기 67페이지에 보면은 5번 있죠, 5번. 5번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애들이 제일 질문도 많이 하고 틀리는 문제니까 5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게. 풀어봤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 봅시다. 자, 여기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외곽이야. 요 녀석이야, 요 녀석. 외곽은 나머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가 44도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밑에 각은 몇 도인지를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180에서 44를 빼면 몇이니? 그지? 136이 되겠지? 그지? 136이 되고 얘를 2로 나누면 얘는 2, 6, 12, 2, 80 얘가 68도야. 여기도 그러면은 68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68도를 또 2로 나눈 거니까 얘는 몇 도가 됩니까? 34도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은 봐봐. 얘가 44도하고 68도잖아. 44도하고 68도를 더하면 122가 됩니까? 122도가 되지. 110이구나. 미쳤어? 112죠? 미쳤어. 정신없어요? 112도가 되는 거야. 여기가 112도가. 그지? 그러면은, 자, 얘를 두 개로 나누면 몇이냐? 56도잖아. 그럼 여기가 몇 도야? 얘가 56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요 삼각형에서 보자면, 자, 34도, 자, 56도, 68도를 180도에서 빼면은 우리가 X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68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68페이지 직각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직각 삼각형도 여러분들 뭐야? 삼각형이야. 삼각형.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합동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 진짜로. 그냥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하게도 다른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우리가 조금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 돼. 어떤 직각 삼각형이 있다고 치자. 내가 그냥 보이게, 눈에 보이게, 딱 보이게 그냥 삼각형, 합동인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합동인 똑같은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마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삼각형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삼각형이야. 자, 볼 때, 자, 직각 삼각형은 특징적인 게 뭐가 있지? 우리가 직각 삼각형의 다른 삼각형에 비해서 특징적인 게 뭐가 있어? 특징. 뭐야? 각도 하나가 직각이라는 거야. 직각 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여기서도 정의가 나오죠. 직각 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세 내각 중에 각 하나가 뭐라는 거야? 직각이라는 거야. 90도라는 거야. 각도 하나가 90도인 삼각형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직각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직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봐봐. 직각만 가지고 있느냐? 자, 직각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직각에 있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 하나가 더 생기는데 직각을 마주보는 변 하나가 생겨요. 우리 이 변을 뭐라고 부르죠? 빗변이라고 부르지. 빗변. 자, 봐봐. 우리가 직각이라 얘를 직각이 됐으면 이 직각이 있으면 직각이 바라보는 이 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빗변이라고 불러요. 빗변.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 직각과 빗변, 직각 삼각형에만 있는 거잖아. 다른 삼각형에는 없는 거.
이 직각과 빗변을 이용한 합동 조건을 만드는 게 뭐냐면은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잡아. 일단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려면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직각이 있어야 돼요. 직각. 직각이 있어야 돼. 직각이 있어야 돼. 직각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뭐냐면 빗변의 길이가 항상 같아야 돼요. 빗변의 길이가 항상 같아야 돼.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직각이 있어야 되고 빗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 자, 그래서 이 직각을 우리가 영어로 뭐 라이트 앵글 해가지고는 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빗변을 영어로 아마 하이포터넌스인가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H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 직각삼각형의 합동은 첫 번째. 자, 첫 번째 합동 조건은 R, H, S 합동이야. 자, 근데 봐봐. R은 내가 직각이라고 그랬고 H는 빗변이라고 그랬어. 직각 하나가 같고 빗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S는 뭐였지 아까? A랑 S 할 때 S가 뭐였어? 변. S가 변의 길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R, H, A 합동이라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R은 직각, H는 빗변 같은 거고 A는 아까 뭐였어? 각. 자, 그래서 얘네 둘 다 똑같아. 동일하게 자, 직각을 보유하고 있고 자, 직각을 보유하고 있고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얘는 플러스 나머지 한 변의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고 얘 같은 경우는 다른 한 각이 같은 경우야.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보면은 봐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고. 자, 다시 한번 R, H, S는 R은 직각, H는 빗변, S는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RHS 합동이라고 하고 자, R 직각, H 빗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A 나머지 얘네 두 개 각도 있잖아. 각도 남은 두 개가 있잖아. 그 두 개 중에 하나의 각도가 같은 경우를 다른 하나의 각도가 같은 경우를 우리는 RHA 합동이라고 한다. 이거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됩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봐봐. 이 RHA가 먼저 교재에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부터 RHA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 자, 봐봐. 각도 하나가 자, 직각 같아. 그런 다음에 다른 각도 하나가 또 같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각도가 우리 같다라고 한번 해보자. 얘를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잘 생각해봐. 자, 얘의 각도가 같고 얘의 각도가 같으면 나머지 하나의 각도 어떻겠니? 당연히 같지 않겠어? 왜요? 야, 180도잖아. 180도잖아. 다 더하면은 하나 90도고 얘 각도가 같으면 나머지 각도 하나 같겠지. 무조건 100% 같겠죠. 그럼 얘랑 얘 각도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자,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각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각이 같은 거랑 동일한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그냥 RHA 합동이라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얘는 그냥 뭐야? ASA 합동과 같은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RHS 합동을 한번 가볼게요. RH. 자, 요거랑 같고 요거 같아. 요거 같아. 요거 같아. 그 다음에 뭐가 같아? 이 길이. 색깔을 바꿔봅시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자, 이 길이 두 개는 같은데 뭐 각도는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잖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몰라. 우린 몰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선에서 그냥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가 없어. 현재로서는. 그런데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에는 어떤 특정한 그 아주 유명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배운 사람들 알고 있죠. 뭐죠? 뭐죠? 직각삼각형 하면 딱 나와야 되는 공식이 하나가 있죠? 뭐죠? 무슨 정리? 그렇지. 우리 고라스 형님이 계시죠? 맞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 아직 몰라. 좀 이따 배울 거야. 피타고라스의 정리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나머지 하나의 길이가 무조건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거야.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한다면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라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RHS 합동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SSS 합동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만 배우고 넘어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RHS 합동이나 RHA라는 합동조차도 결론적으로는 뭐다? 우리가 삼각형 기본적인 SSS, SAS, ASA 합동하고 다를 게 없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고 이건 진짜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내가 진짜 말하면서도 계속 웃기긴 하지만 여기 있는 문제 있잖아. 지금 68번에 있는 문제 있잖아. 68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너희들 단골 문제야. 진짜 단골 문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정말 단골 문제들이니까 빼놓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지? 여기 나와 있네. 박박 꿀팁 해가지고 나와 있네. 자, R은 right angle, 그런 다음에 H는 hypotenuse, angle, side.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ASA라든가 뭐 RH, ARHS 합동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자,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의 응용이에요. 이게 지금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좀 다양한 그림을 조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익힐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거 두 개 중에 밑에 있는 거보다는 위에 있는 거 요 녀석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요런 녀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뭐냐면 얘가 직각 2등변 삼각형이야. 요 녀석이 직각 2등변 삼각형이야. 직각 2등변 삼각형이 어딘가가 있어. 그럼 직각 2등변 삼각형에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겠지. 얘가 직각이니까. 그치?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녀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직각 2등변 삼각형에 있고 이 직각을 품고 있는 어떤 직선이 하나 있어. 이 직선이 꼭 여기에만 있을 필요 없어요. 아무 쪽에나 있어도 돼. 뭐 이렇게 있어도 되고 아무렇지 어떤 식으로 있어도 되는데 이때 이 나머지 직각이 아닌 두 점에서 그 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까지 생각한 요 녀석까지를 했을 때 그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항상 합동이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과정은 항상 이래.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다양한 경우에 도형에서 여러분들이 뭐 직각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든가 조금 이따 배우게 되는 뭐 닮음 조건이라든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깨우쳐야 되거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이거 보면서 이게 풀 수가 없어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그림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그림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얘라고 했을 때 수선의 발은 점이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요? 수선의 발은 수선은 얘고 얘는 수선의 발이라고 해가지고 점이야, 점. 그러니까 요런 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수선이니까 당연히 얘 뭐야? 직각이죠. 얘도 마찬가지 수선이니까 직각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직각이야. 그리고 봐봐. 빗변이 얘랑 얘인데 얘는 이 삼각형 자체가 뭐라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R과 H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R과 H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합동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녀석의 변의 길이 중에 하나가 같거나 두 개의 각 중에 하나가 같거나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각도로 갑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자주 쓰는 방식이니까 좀 기억을 해야 돼. 삼각형에서 되게 자주 쓰는 방식이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각도를 한번 X라고 한번 더 볼게. 이 각도를. 자, 봐봐. X랑 직각이랑 얘를 내가 동그라미라고 한번 해볼게. X랑 직각이랑 동그라미 더하면 몇 도야? 180도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요 삼각형에서 볼게요. 요 삼각형에서. 자, 동그라미랑 직각이랑 뭐 더하면 180도야? X 더하면 180도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당연히 X가 돼야 되지 않겠니? 거꾸로. 자, 여기 봐봐. 이 삼각형에서 볼게. X랑 직각이랑 동그라미를 더해야지 180도가 나올 거 아니야. X랑 직각이랑 동그라미를 더했을 때 180도가 나왔으니까.
그죠? 얘가 180도래. 이 녀석이 돼야 돼. 자, 조금 이제 이것을 외곽으로 보면은, 봐봐. 외곽으로 보면은, 이 녀석 외곽으로 봤을 때, 자, 여기하고 여기는 뭐야? 직각과 동그라미가 더해진 거잖아. 당연히 직각과 동그라미가 더해진 거.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외곽을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직각과 x가 더해진 거. 자, 직각과 x가 더해진 거. 따라서 지금 봐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때? 각도가 같다라는 걸 알게 되겠지. 봐봐. 직각, 빗변, 나머지 하나의 각도. 그럼 나머지 하나 각도 똑같아질 것이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다? 합동이 된다. RH 무슨 합동? A, 앵글, 각도, 앵글이 같으니까 A 합동. 자, 개념 7번,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들어갈게. 자, 각의 이등분선 봅시다.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은 뭐야? 어떤 반직선 두 개가 이루고 있는 어떤 크기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요? 각이라고 합니다. 각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 녀석이 뭐? 이등분선이야. 이등분선. 그럼 이등분선은 뭐야?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을 때 요 녀석의 각도와 요 녀석의 각도가 같은 거. 얘가 뭐냐면은 뭐야?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그럼 이등분선의 성질을 한번 볼게. 자, 성질 아무데나. 이 녀석 중에 아무데나 각의 이등분선에다가 아무데나 점 하나를 내가 딱 찍을게. 점 하나를 찍을게.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 직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이걸 뭐라고 하죠? 이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거리는 뭐야? 가장 짧은 선을 거리라고 그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아닙니까? 거리 아니에요. 가장 짧은 선을 우리는 거리라고 부릅니다. 가장 짧은 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 이 수선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그 수선이기 때문에 수직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 이 점에서 이 밑에 있는 직선에다가도 내가 수선을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요 밑에 있는 삼각형하고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직각이 있어요. 빗변은 어차피 공통이니까 완벽하게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RH가 뭐가 돼? 성립이 된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정이잖아. 이등분이니까 다른 각도 하나가 또 같아버리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가 되냐면은 RHA 합동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냥 딱 보고 합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어떤 조건의 합동인지도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왜 합동인지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라는 소리야. 그걸 갖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어떤 거? 그럼 당연히 요 길이도 같겠구나. 요 길이도 같겠구나.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요 길이도 같겠구나. 요 각도랑 요 각도도 같겠구나. 여러분들 이걸 다 지금 쓸어낼 수 있다는 거야. 이 그림 하나에서. 그지? 그럼 요거는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되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여기 있는 3번, 4번인데 3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3번 문제.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금 여기 빗금친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봅시다. 여기랑 여기 각도를 같게 줬어. 이게 뭐냐면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녀석이니까. 자, 우리가 어떤 면적을 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 애들한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 어떤 삼각형의 면적이 있어. 삼각형의 면적이 이렇게 있어. 있다고 할 때 얘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니? 기본적으로는 3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사인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겠죠. 근데 밑변이 얘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 얘가 밑변 곱하기 높이도 될 것이고 얘를 밑변으로 둔 상태에서 높이도 될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부 다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 되게 어떻게 저게 한 점에서 만나지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는 저건 수심이라는 삼각형의 오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배우진 않아. 삼각형의 오심 중에 수심은 배우지 않아. 삼각형 오심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 혹시 옛날에
그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고력 수학 이런 것들을 끌려갔던 친구들 중에는 삼각형의 오심 같은 거 배워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해가지고는 총 5개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력 수학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그치? 알 수가 있겠죠. 자, 보면은, 몇명 곱하기 높이, 밑면 곱하기 높이, 밑면 곱하기 높이라고 했을 때, 넓이가 같겠니, 다르겠니? 당연히 같겠지. 똑같은 녀석의 면적인데. 그러니까 이 녀석의 면적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고정관념 중에 하나야. 얘를 면적을 구하려고 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맞기는 맞지. 뭐 틀린 건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얘의 길이를 구하기도 어렵고 얘를 길이를 구하기도 어렵잖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때는 그 생각을 빨리 바꾸라는 거야. 얘를 밑변으로 했을 때 얘가 높이가 된다면. 마찬가지잖아. 그럼 얘를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봐봐.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딱 그었을 때, 얘가 수선을 그었을 때, 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R, H, A 합동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3이 돼가지고, 자, 30 나누기 해가지고 답은 15. 이런 식이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은 이제 지식이 많아지는 거야. 지식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랑 얘랑 각도가 같으니까 얘랑 얘가, 얘 대 얘가 얘 대 얘겠구나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놈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거야.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못 풉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못 푸는 문제고, 자, 여기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녀석의 면적이 1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야.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지금 요거 했고,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야. 삼각형의 내심, 외심, 삼각형의 외심,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텐데, 다음 시간이 조금 할 게 많아가지고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오고, 여기 70페이지 문제 있죠? 70페이지 문제. 자, 70페이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힌트 같은 것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문제 풀이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문제 다 한 번씩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이거 끝날 때까지 하는 수업은 내가 조금 개념적인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할 거야. 문제 풀이를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문제 풀이는 나중에 이제 학기 중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뭐 교재를 선정한다거나 해가지고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강조하고, 이 책 그냥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이거 할 때 계속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 책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고생했어요.